없기 때문에 짧고 굵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질문을 하면은 손을 들 때 정답하는 게 아니고 이름을 대시면 됩니다. 뭐 성홍주 하고 대시면 됩니다. 짧고 굵게. 얼마나 메모를 잘 하고 들으셨는지 제가 두 가지만 퀴즈 내겠습니다. 첫 번째, 19세기 수명이 연장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이정희. 네, 이정희. 위생. 네, 맞습니다. 위생을 강조했고 그래서 감염이 적었죠. 너무 빨리 대답을 하셨는데요. 좀 생각할 시간도 있을 텐데. 자, 두 번째,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 원인 중에 좀 어려워요. 5위는 무엇일까요? 5위. 네, 거기요. 예, 자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선물 있습니다. 열심히 메모한 결과입니다. 네, 두 번째로 발표해 주실 분은 또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신 또 하현순 사장님께서 성공의 8단계로 강의해 주실 텐데요. 박수로 또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비어 하현순입니다. 오늘 사회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죠. 네, 훌륭하십니다. 제가 오늘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메이를 하시면서 시스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 시스템이 뭔가 그 궁금증이 항상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내가 미팅에서 맨날 보고 듣는 것들이 시스템이었다라는 것을 한참 후에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거는 방법론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성공의 8단계 8가지를 모두 한번 좀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게 8가지가 굉장히 부분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은 뭐 40분 정도 쭉 풀어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세세하게 더 짚어서 이야기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르투리안인보다 못하고, 경제 감각은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민족이 있대요. 혹시 아시나요? 이게요, 로마인이래요. 이게요, 시오노 나나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로마인 이야기, 그 책에 서론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요, 로마가 이렇게 아주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아주 그렇게 뛰어난 민족은 아니래요. 근데 이 로마인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전쟁을 해서 패한 그 장수를 적극 등용을 해가지고요, 특출난 그리고 아주 좋은 리더를 계속 양성하는데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그냥 공만 들인 게 아니라 공을 들이고 거기서 나온 그 리더들을요, 계속 발굴을 하면서 그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 리더들이 왜 이렇게 뛰어날까? 또는 이 리더들이 계속 뛰어난 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어떤 기술적인 면과 그 다음에 뛰어난 부분을요, 시스템으로 확립을 시켜놨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로마가 한동안 오랫동안 세계 중심에서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굉장히 뛰어난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개발시키고 그리고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툴을 가지고 내가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을 연마하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평범한 사람들도 이뤄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아메이 시스템이 정말 굉장히 뭐 잘나고 스펙 있고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였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성공의 8단계를 이야기를 절대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를 지금 여기 보러 오시는 분들은 이것을 사업적인 도구로 지금 보고 오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도구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비즈니스라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를 한번 먼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제 미팅장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물론 비전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보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장 먼저 확립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건전한 가치관 정립이라는 거죠. 아메이가 도대체 무엇이고 아메이가 내세우는 철학과 지향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를 해야 그래야 내가 사업에 정말 정확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30년 전에 아메이가 들어왔을 때는 시스템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일부 좀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몰지각한 거죠. 머리만 좋은 사람들이 이 아메이를 나쁜 도구로 썼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기는 하셨어요. 하지만 아메이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같은 아메이 도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쓸 것이냐는 이 가치관 정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의 가치와 본질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범한 나이지만 내가 계속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내가 시스템에 완벽하게 조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이 교육이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회사를 찾아라 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그 많은 회사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조금 사고 방식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말하던 뭐 피라미드야, 다단계야 이런 말들은 요즘은 조금 많이 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교육 안에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이제 아메이에서의 코어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시스템 구축이에요. 그래서 정말 튼튼한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견고한 시스템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요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 몸이 시스템이 돼야 돼요. 내 몸이 시스템이 돼야 그래야 뒤에 이제 성공의 8단계에 나오는 복제를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부분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나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 내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가? 그러면 아메이의 사업의 비전, 가치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미팅을 많이 참석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미팅을 나의 시스템으로 완벽히 돌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래야 비즈니스다운 그러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8가지의 성공의 8단계를 보여드리는데요. 첫 번째 꿈이라고 나와요. 꿈은 명확하고 생생하게 꾸어야 된다라고 해요. 이게 꿈은 아주 선명하고 생생한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좀 성공하면 좋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꿈 보드를 만들잖아요. 그 드림 빌딩을 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것들이 내 꿈 목록을 작성을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꿈 목록을 작성을 하거나 그 다음에 시각화하기 위해서 보드에다가 사진들을 붙여놓는 작업들도 하시죠. 그거를 내 이제 집에 벽에도 걸어놓기도 하고 여기저기 붙여놓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도대체 왜 할까요? 왜 꿈보드를 만들고 왜 리스트를 작성을 하죠? 그냥 단순히 내가 아메이에서 성공해서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드레스도 입고 그거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냥 외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해서 저도 사실 처음에는 꿈을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니 무슨 갑자기 꿈이래? 되게 생뚱맞은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갑자기 내가 무슨 꿈이 있겠어?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 꿈을 그리고 생생하게 내 자신의 어떤 꿈을 계속 발현을 시키는 이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물론 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하신 분들이 다 많이 있으세요. 저 역시도 단돈 5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메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가치관 정립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가치관 정립이 되면서 아메이 사업이라는 게 내가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같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걸 얘기를 들었지만 별로 믿겨지지도 않았고 아유 그냥 하는 얘기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정말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다면 내가 나의 재정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관리를 잘 해서 나의 어떤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와 같이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소중한 누군가도 그렇게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과정들이 바로 이 드림 빌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드림 빌딩을 서로 같이 공유를 하고 나 혼자만이 아닌 같이 하자. 그리고 너도 같이 성공할 수 있어. 같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은 이게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드림 빌딩을 정말 잘 제대로 하게 되시면 가치 중심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공유를 많이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결단인데요. 생생한 꿈을 꾸고 드림 빌딩을 하고 나서 내가 그 꿈을 실현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꿈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결단에서는 바로 고개러라고 하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한다고 나 오늘부터 사업을 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책 읽고 음원 듣고 미팅 참석하고 그리고 내가 사업 설명도 해보고 그리고 100% 전 제품 애용하기를 내가 실천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파트너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가 옆에서 하자고 한다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정말 초집중해서 몰입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습득하고 훈련을 해낸다면 나중에 파트너들이 나왔을 때 그 복제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파트너가 없어, 나 소비자가 없어 그러면서 미팅을 잘 안 나오세요. 아, 나 파트너 나오면 그때 갈게. 소비자 있으면 같이 나올 사람 있으면 그때 갈게. 그렇게 하면은 누가 따라 나오죠? 아무도 따라 나올 사람은 없거든요. 하지만 내가 내 주변에 지금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내가 차곡차곡 쌓여진 그 열정적인 그 여러 가지 과정 안에서 분명히 나와 같이 나올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채워진 상태에서 나온 파트너가 나왔을 때와 내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트너가 나왔을 때는요, 내 네트워크의 상황은 너무 완벽히 너무 상반된 구조를 떼어요. 내가 충분히 채워진 상태에서 나온 파트너가 같이 있게 되면은요, 내가 그 파트너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내 네트워크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와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사람이 없다고 소홀히 했던 그 시간을 그냥 보낸 결과가 결국은 사람이 와도 다시 떠나보내는 결과가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설명하면서 또 제품 애용하고 책 읽고 음원 미팅 참석하는데 여러분들이 초집중을 하시게 되면은 그 안에서의 결단이 그 열정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가 지나면은 충분히 채워지면은요, 여러분들이 명단이 저절로 나옵니다. 나 아는 사람 없어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품이 너무 좋네. 회사가 정말 너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야. 안 할 이유가 없네. 근데 내가 물건만 바꿨었는데 이렇게 좋네? 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러면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명단이 나와요. 제가 아무리 명단 쓰세요 라고 해도요, 꿈과 결단 파트가 분명하게 나오시는 분은 스스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스폰서와 상담을 해서 제가 명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를 항상 상담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열정은 많지만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경험이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단 작성하는 것도 같이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명단은 보면은 크게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A리스트 하면은 내가 기존에 알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그리고 B리스트는 내가 알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던 분들이에요. 그럼 C리스트는 내가 아예 지금 모르고 이제 앞으로 만날 사람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만날 사람들인데, 신기하게도 많은 분들이 사업을 처음에 하실 때 이 A리스트는 적어두고요, B와 C리스트에서 헤매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걸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니까요, 말하기가 불편하대요. 그거는 결국 뭐죠? 내가 아직은 가치관 정립이 덜 되어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이 되면 이 일은 누구를 이용하는 일도 아닌 건데 왜 얘기를 하질 못할까요?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스폰서 상담을 하세요. 그래야 내가 그런 부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명단을 작성을 해서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단 작성을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이제 만남과 초대로 이어지겠죠. 근데 이 만남하고 초대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아직 사업가적인 면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실수를 좀 많이 저지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잘 지냈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니? 그러면 보통 아메이를 막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요, 말을 못하죠. 그냥 그렇지 뭐 이러죠. 그러면서 내가 저기 시간이 이번 주 화요일에 있는데 오전에 그때 괜찮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아메이 한다라는 거를 제대로 오픈도 하지 않은 채 나 갈게, 시간 돼, 이러면서 약속을 덥석 잡아요. 근데 그 화요일 오전은요, 미팅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미팅은 제껴두고 사람과 만나는 약속을 먼저 잡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채워지는 시간을 절대 가질 수가 없고요, 나를 따라오는 파트너는 없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가 커졌어요. 그런데 내 파트너들이 와서 앉아서 내 자신이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할 그때에 듬성듬성 내 파트너들의 자리가 비어 있어요. 다 어디 갔나 알아보니까 사람 만나러 갔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이게 사업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판매 사원이 아니거든요. 외판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당장 그냥 그 상대방에 맞춰서 약속을 그냥 잡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칼날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항상 칼자루는 내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많이들 간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미팅을 오셔야 되는데 요즘은 다 오프라인 미팅 거의 없잖아요. 다 줌이잖아요. 줌 미팅 들어오신다고 하셔서 근데 기다리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카톡을 남겼더니 제가요 누구 만나서 지금 아메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려도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그런 분, 그렇게 시스템에 조인이 되지 않은 분은 사실은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여러 명의 파트너들이 있다라고 쳤을 때 내 기준에서 사업자다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조인이 되신 분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에게 나도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스템에 조인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내가 시간 투자를 하면은 그거는 나로서도 굉장히 시간 낭비예요. 그거는 어차피 네트워크가 커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초대를 하면서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많이 나눌 때 경청을 우리 많이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7대 3으로 나눠서 7은 듣는 거고요. 그리고 3은 이제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내가 이야기하는 비율은 좀 적어요. 30%죠.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비율이 30%라고 해서 절대 나의 포지션이 적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항상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죠. 가장 좋은 사업 설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가장 좋은 사업 설명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메이에 대해서 멋지게 사업을 풀어놓는 게 진짜 좋은 사업 설명일까요? 사실은 그거는 내가 갖춰야 할 요소예요. 2시간이고 1시간이고 정말 쉬지 않고 아메이에 대해서 쫙 얘기할 수 있다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개념을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만나는 사람 또는 내가 계속 후원하고 또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그 사람을 2번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2시간이든 1시간이든 모든 사업 설명은 할 수 있을지언정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업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정말 플립 차트라고 하는 것을 펼쳐주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냥 쫙 보여드렸어요. 그분의 입을 받고 쫙 보여드렸는데요.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세대도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사업 설명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핑퐁 대화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질문을 나누고 질문에 대한 답을 또 같이 나누면서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만 찝어서 사업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내가 마트를 가는데 어차피 갈 마트를 아메이 마트로 바꾸면 훨씬 좋지 않겠니? 라는 거, 그 부분만 찝어줬으면은 그러면은 그 부분만 명확하게 들어가면은 그걸로 된 거예요.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마트, 롯데마트, 다른 일반 마트에서는 30만 원을 사면은 0.1% 300포인트만 받아. 아메이 마트로 옮기면 30만 원을 썼을 때 3% 9,000원을 받아. 어느 걸 선택을 하겠냐. 회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데다가 제품도 너무 잘 만들어. 그리고 한 번 사서 쓰면 굉장히 오래 써. 경제적이기도 하면서 제품의 질이 너무 좋아.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그냥 스토리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짧은 시간이지만요 임팩트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더 아주 좋은 사업 설명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예전에는 사람을 앉혀놓고요 막 2시간, 3시간을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절대 연락을 못해요.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절대 안 받아요. 제가 너무 무서웠나 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진짜 무서웠겠다 그 생각을 해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는 계속 제가 막 열정에 타오르니까 그 전화를 안 받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제가 또 공을 나름대로 드렸는데 그건 공이 아니고 거의 뭐 스토커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면에서는
나는 사업가야, 비즈니스 사업자라는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안에서 내가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정말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우리가 사사분면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공의 8단계도 사실은 똑같은 성공의 8단계를요. 어떤 분은 왼쪽 사분면에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처럼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되지는 않아도 꾸준하게 스폰서와 밀착을 해서 오른쪽 사분면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 안에서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아메이 시스템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제대로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메이는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메이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어떤 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지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계속. 그 체크가 바로 이 성공의 8단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 설명을 하고 사람과 관계가 좋게 인간관계가 잘 맺어진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는 팔로우업, 팔로우스루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로우업은 간단히 말씀드리기 좀 헷갈려요. 팔로우업하고 팔로우스루가 뭔 차이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팔로우업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낚시 아시죠? 낚시할 때 입질을 하면 확 올리잖아요. 그게 팔로우업이에요. 그 팔로우스루는요. 잡은 물고기를 내가 맛있게 요리를 해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유가 좀 웃기기는 하지만 팔로우업을 하는 과정은 정말 철저하게 인간관계 신뢰 형성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분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팔로우업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청하는 거를 7이고 30을 그러니까 3은 내가 말을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요. 내가 팔로우스루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도는 나에게 있어요.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은 자꾸 프로스펙터나 소비자들에게 질질 끌려가더라고요. 막 모시지 못해 안달이라는 거죠. 그거 절대 필요 없고요. 내가 아메이를 제대로 알고 내가 아메이의 시스템에 접목되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은 아메이 사업 안 해도 괜찮아요. 또 다른 누군가가 할 사람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온 누군가 때문에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나의 파트너가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많은 파트너들을 내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사업을 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죠. 지금 시스템에서 복제를 제대로 해놓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나를 따라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내가 질질 끌려가요. 그러니까 스폰서를 안 보고 다운들만 보러 다니는 거죠. 그거는 결국 나의 사업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팔로우스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팔로우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나와서 미팅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만남이 굉장히 밀착되게 되죠. 아무래도 미팅장에서 자주 보게 되고 심지어는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사람이 파트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지는 사이인데 그러다 보면은 한편으로는 또 서로의 단점을 볼 수도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역시도 서로가 좀 보듬어주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하면서 또 모른 척도 해주면서 교정을 조금씩 도와주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팔로우스루 안에도 결국은 인간관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요 3, 4, 5, 6번을 진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이유는요. 요 8개 중에서 요 3, 4, 5, 6번은 액티비티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움직이는 단계. 그리고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한 파트고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팔로우스루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팔로우업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후원은 기껏 했는데 팔로우스루에서 망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멋있게 사업 설명을 하면 뭐예요?
마지막 가서 팔로우 스루해서 내가 해내지를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 그것도 스폰서님께 빨리 배우시는 게 너무나 좋다는 거죠.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하나를 내가 지금 미흡한다면 그걸 빨리 배우세요.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상담이 있는데 사실 이 7번의 상담은 정말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 상담을 잘하기 위한 목적은요. 뭐 어떤 면에서는 제 사업이 좀 잘하고 싶어서요. 또는 누구를 만났는데 이게 좀 안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걸 상담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진짜 상담은 뭐냐면 나의 현재 상황과 그다음 나의 여러 가지 생각 이러한 모든 것들을요. 스폰서에게 다 오픈을 하고서 저의 상황이 지금 이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지 뭔가 좀 더 나아질까요를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는 게 진짜 상담이에요. 그냥 항상 전화해서 스폰서님 저기 소비자가요 뭐 어디가 아픈데요? 그럼 뭐 먹어야 돼요? 이러는 상담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위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단답형으로 해드리기는 하죠. 그런데 그게 결국엔 그분의 어떤 사업적인 레벨업이 될까요? 결국 카운셀링, 이 상담의 목적은요, 내 자신이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레벨업을 시키느냐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마인드셋,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거. 제가 사업 설명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제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담인 거지. 그래야 그 상담을 하면은 스폰서가 지속적으로 팁을 줘요. 팁을 주면은 바로 이거 어떻게 하세요. 이런 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꿔주고 나의 그 행동 같은 것들을 그런 방법도 있겠다라고 내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 팁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스폰서 자체가 어떤 그 동전을 넣으면 바로 나오는 자판기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폰서는 내가 나의 현재 가치를 올려서 레벨업을 시키고 그리고 나면 내 자체가 레벨업이 되면은요 나의 네트워크의 상황도 레벨업이 돼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자체가 튼튼하고 견고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수준 높은 네트를 구축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궁극적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의 목적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지난번에 예전에도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상담을 하는데 스폰서한테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나의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는 게 왜 굳이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스폰서에게 제대로 된 멘토십을 받기를 원한다면 스폰서도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파악을 잘 못하고 헷갈리게 말을 해버리면 스폰서도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 사업이 되게 헷갈리는 사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가 스폰서에게 나의 상황을 바뀐 거라든지 변화가 된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납득이 안 된다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나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복제가 돼요. 그래서 8번째가 바로 그 복제 부분인 건데 이 복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이 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나를 보고 떠나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이냐를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꿈을 가질 때 첫 번째에도
아, 나는 정말 내 꿈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 에메랄드가 되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단순하게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꿈에만 그 초점에만, 그러니까 결국은 내 초점인 거죠. 내 수준에서만, 그러니까 내 것만 챙기는 그 초점이 돼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가치의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거를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할 수 있어야 파트너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끊임없이 내가 배우고 복제를 하는 방법을 정말 안 된다고 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성공자의 모습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역시도 그냥 집에서 게으름 피우던 아줌마였고 그냥 많은 평범하신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 안에서 꿈을 이야기하고 사업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되려면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복제를 해서 내 자신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돼야 그 나무로 새도 등줄을 트는 거죠. 흔들리는 나무에는 새도 앉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공의 8단계 8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한번 쫙 훑어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매일매일 이 성공의 8단계를 매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사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